자, 이번 슬라이드는 글로벌 협상과 글로벌 스탠다드 갖고 문화적인 측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강한근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책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별, 세계 지역별로 문화권별로 어떻게 협상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국적 상황을 비교해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국가를 우선 지역별로 협상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시아 지역은 그 복잡한 민족 구성과 다양한 종교 뭐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고요. 독특한 이제 생활 습관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각 국가들에마다 기업들이 금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 태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 태국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나 사람들은 신체 접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인, 화교, 인도 다양한 민족 구성을 하고 있고, 복잡한 민족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 그 종교에 관련돼 가지고 종교적 관점도 잘 알아야겠죠. 이슬람권 이슬람 그 민족 종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왼손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왼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이런 것들은 삼가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 우리가 그 말쑥하고 단정한 차림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면 서로 잘 알고 있는 중재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계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그 상위 결정권자와 비슷한 파트너를 서로 동급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선물을 할 때도 부장, 과장, 뭐 사장 이렇게 똑같은 걸 주면 안 되고, 위에 높은 직급일수록 더 크고 좋은 거를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다음으로 유럽권 국가를 보면, 유럽에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싱글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깔끔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동적 구매 성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탈리아는 굉장히 정열적이고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그런 면을 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환경보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나 독일 바이어와 상담 시 또는 약속 시간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느 나라의 식민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권위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인상을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거는 상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 바이어라든지 협상 대상자는 술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음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바이어 같은 경우에, 바이어나 협상 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역 실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인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인들은 상세한 시장 정보를 파악해 상담 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나 각 국가 지역별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미주 국가를 좀 보자면은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분방하고 형식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상담 시에는 정장 차림으로 입고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캐나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어와 영어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언어를 사용할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남미 바이어들과는 간단한 스페인어로 호의를 표시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스페인의 예전에 식민지 이렇게 제국주의에 있던 국가들은 이런 스페인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인과는 공용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죠. 그 다음에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의 바이어들은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좀 우리가 협상 파트너과 대할 때 이슬람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술을 권하거나 상대방의 부인에게 지나친 찬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도로 이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덥다고 셔츠나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면은 뭐 품위와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원하면서도 우리가 정장 차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바이어들과 상담 시에는 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말고 가족들의 안보라든지 근황, 그 분위기, 화제를 좀 올릴 수 있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처음에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족 안부도 지나치게 부인이라든지 뭐 그 여성에 대한 안부를 또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도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동에서는 뭐 이렇게 앉을 때 발바닥을 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쪽에 얼굴을 가린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건네서도 안 되고 특히 유부녀에게는 눈인사라든지 이렇게 함부로 말 건네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바이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적인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전부터 이제 백인들에게 많이 인종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협상할 때 뭐 그 또 몇 가지 또 주의사항들을 좀 보자면은 현지 기업인과의 협상에서 무언의 그 비행동적인 요소도 의사소통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타국 문화권에서 사업할 때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잖아요. 동양권에서는. 근데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손 제스처라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나라의 현지 그 문화적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공간. 그래서 이제 문화권에 따라 갖고는 우리가 이제 동양권에서는 친밀할수록 그 사람이 신체 접촉도 하고 가까이 붙잖아요. 거리감 없이. 근데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는 그 개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 시 미국 사람은 보통 협상 초반에 한 발 양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협상이 끝날 무렵에 양보하는 관행이 있다. 근데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인은 협상 시 동의하지 않는 사항은 솔직히 반대하고 협상 해결 시에도 직설적으로 한다. 이렇게 국가별 민족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죠.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협상 해결책을 법정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합법성이나 뭐 이런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분이라든지 관계가 맺어지는데, 반면에 이제 동양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 대 인간의 친분 관계를 먼저 맺고 나서 이성적 검토나 토의를 하며 그 이후에 합법성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이런 차이점들,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과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직 명확하게 뭐 정의되어 있거나 확립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좀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공통의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열린 경영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가 우리가 1997년도 12월에 발생을 해가지고 IMF에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통제 하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이, IMF의 원인이 국내 정부, 기업, 가계로 이어지는 모든 주체의 실패로 발생한 시스템적 붕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한국만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갖고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경영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식 경영이 있고요,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는데, 사회적 관리 체제 이걸 보시면 한국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회사 공동체, 그다음에 무슨 거래를 할 때 담보를 중요시하고 비공식적인 학연 지원 혈연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술이라든지 뭐 좀 뛰어난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인수합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신용이 높으면은 신용거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명문화된 계약,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이 계약은 반드시 한번 체결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그다음에 경영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오너 일가 중심으로 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이사회, 주주총회, 뭐 플랫형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갖고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그다음 경영 형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차입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부채를 발생시켜 갖고 경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도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뭐 직장 상사라든지 오너라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회계 기준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IFRS라고 해갖고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도 이제 정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적절한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FRS라고 해갖고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투명하게 회계를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식 경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간략하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고 뭐 다국적 기업이 되면은 외국에 있는 주주들도 있고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반드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고요. 회사를 경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한국식 경영의 또 우수한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식 경영이 효율적이고 성과를 많이 내고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우수하다면 이거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또 확장해갖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좋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국식 나쁜 점은 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좋은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 꽃은 앵두꽃인데 저희 집에 이제 좀 피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앵두꽃을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